새만금 공항 건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공항 입지가 관심입니다. 군산과 김제를 검토 중인데 제3의 부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반대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주 대책도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신당 출범으로 도내 격전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산을과 익산은 신당 후보와 기존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권 공항 행정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오늘은 타당성 검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전북권 신공항 개발에 이견은 없었는데 역시 관건은 새만금 사업이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공항 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공청회.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 항공 수요가 지난해 9천만 명에서 20년 뒤에는 1억 9천만 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1인당 항공 여행 횟수가 오는 2034년에는 유럽 수준인 연간 1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항 시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충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계획에 담는 그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공항의 경우는 새만금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입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경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거고요. 공청회에서 신공항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재확인돼 전북권 공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권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어디가 적지일지도 관심입니다. 군산공항 부근이나 김제 화포지구가 유력한데 제3의 부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정 부지는 현재 두 곳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종합계획에 들어있는 군산공항 인근 부지와 김제의 화포지구입니다. 두 곳 모두 새만금 간척지 내부여서 공항 건립에 걸림돌인 소음 민원이나 매입비 부담이 없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군산공항 인근 부지는 미군의 반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화포지구는 국제선 취향에 다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화포지구에 더 관심을 둬왔지만 이들 두 고대에 제3의 지역을 추가로 물색하는 등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적지를 선정하는 용역은 오는 6월 국토부가 실시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김제와 군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 과거 김제공항 무산 사례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김제공항의 시행착오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근에 그리고 정치권, 도민의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만금공항 완공까지 7, 8년이 걸리는 만큼 그간 지역 내 항공 수요를 소화해낼 국제선 확보도 과제입니다.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만 500만 명에 이르지만 전주 한옥마을 등 도내 방문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군산공항에서 그런 손님들을 수용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공항이 신설이 돼서 잡음이 없는 최적의 입지 선정과 추가적인 국제선 확보 모두 전라북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우리 지역의 혐오 시선은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 현상을 시군간 상생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안도 해결하면서 예산까지 절약하는 등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서남권 화장장입니다. 화장시설과 유가족 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주로 가면 화장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외지역이라고 해요. 30만 원인가? 정읍지역은 7만 원이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장은 정읍시민뿐 아니라 부안과 고창 주민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에 들어간 사업비 144억 원 가운데 일부를
정읍, 부안, 고창 등 3개 시군이 공동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한 예산만 대략 400억 원. 사실 이곳 서남권 화장장 건설은 인근 김제 지역 주민들과 김제 씨의 반대로 3년여간 지체됐습니다. 화장장 위치가 정읍시의 경계 지역으로 김제 씨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한때 두 자치단체가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 씨가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서남권 화장장 운영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시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정중하게 이렇게 사과 표시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렇게.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재활용 쓰레기 선별을 자동화하는 시설을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새로 짓게 될 재활용 선별장은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이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당초 순창군은 단독으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사업을 추진하려다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3개 시군이 열악한 재정에도 도비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방자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개 시군이 재활용 선별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면서 절감된 예산은 60억 원에 이릅니다. 자치단체끼리 서로 뭉쳐 혐오시설 등 지역의 난제를 풀어가는 상생협력이 예산 효율을 높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거양득 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철길을 건너는 지하차도의 경사가 심해 마을 주민들이 30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넘어 사고 위험도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속으로 김하연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지나는 철도 아래 지하차도입니다. 차량과 사람이 다니도록 만든 이곳의 경사는 무려 30도. 대부분이 노인인 인근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것은 물론 휠체어나 전동차는 사실상 통행이 어렵습니다. 위험해 그냥 찬차도 끌고 와도 막 자빠지고 여기가 얼어갖고 또 몇 번 자빠지나 몰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죽겠다는 게 참말로 그냥. 특히 요즘 같은 겨울 눈이 들이치면 지하차도는 가파른 빙판으로 변합니다.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는 다반사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은 좀 그래도 알아요. 근데 타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백발백중으로 사고가 나요. 특히 일부 주민들이 이쪽에 있는 지하차도 대신 철도 위를 지나는 차량 전용 도로를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지하차도 대신 인도가 없는 고가도로로 다니는 건데 이 고가도로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보수공사는 지연됐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양측은 지하차도 확장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지하차도를 2차선 큰 도로와 인도가 있는 안전한 통행로로 확보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과선교라는 그런 그 통행로를 완전히 철거를 합니다. 비용 문제가 해결됐지만 실제 완공까지는 약 2년이 걸릴 전망. 30년 넘게 위험을 감수해온 주민들은 하루빨리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폭설과 한파로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서 오늘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57억 원으로 하루 만에 20억 원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닐하우스가 885동 52헥타르가 주저앉았고 축사 117동이 무너졌으며 숭어 양식장 11만 마리가 폐사하고 김 양식장 2,400채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총선 도내 지역구 가운데 전주 완산 을에 신당 통합으로 후보들이 몰리고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 후보 역시 경쟁력을 갖추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남원 순창은 예비 후보만 10명이 등록해 경쟁률이 가장 높고 익산은 갑과 을 두 곳도 7대1의 높은 경쟁률에 시장 재선거까지 맞물려 어느 때보다 경합이 거셀 전망입니다.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 사업에 대해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주 대책이 없다는 것 등이 이유인데 사업 추진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2018년 8월까지 항공대대를 옮기겠다는 예정지에 속한 마을입니다. 항공대대는 지금 논바닥에서 최대 5m까지 높인 뒤 다시 담장을 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마을은 21번 국도와 군부대로 3면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군부대로 편입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온 상당수 주민들은 생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몇 차례 전주시와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주민 45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순수히 농업을 위주로 해서 먹고 사는 부락이에요. 항공대가 들어오면서 저희 농토도 많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또 수익도 많이 줄어들어요. 지난해 12월 초 주민들은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전주시는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대상자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히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취소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인데 인용될 경우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 주민 반대가 항공대대 이전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어제 여희농 농림부 차관과 면담에서 한랄 전용 도축장과 한랄 식품단지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추후에 추진하더라도 익산 시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익산시가 공모에 응하지 않는 한 한랄 도축장이나 시설 건립을 강행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수 전 비서실장 48살 공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 비서실장인 공 씨가 태양광 사업 허가를 조건으로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승진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버스 20대와 KTX 6회, 새마을호 4회가 증편 운행됩니다.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6일 가장 혼잡하고 귀경은 분산돼 귀경길 정체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금 체불액은 245억 원, 체불 노동자는 6,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고용지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금품과 향응수수, 허위 출장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다음 달 22일까지는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량 먹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780개 돼지 농가에 14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전량 무상 공급했습니다. 농가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며 당국은 항체 형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농가 수입이 가을에 편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완주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농협 수매대금의 일부를 매월 미리 나눠 받는 방식으로 이자와 금융비용은 군에서 지원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억대의 로비 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전 경기도 축구협회 부회장 51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학부모 3명에게 기부금과 로비 자금 등으로 1억 9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으며 조 씨는 받은 돈을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아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33살 A씨가 3살 원아 2명의 머리 등을 때렸다는 신고가 어제 접수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사건 직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익산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건강한 임신을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풍진 항원 항체 검사 등 모두 26종의 혼전 무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출산 전 검사와 임산부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